대표가 돼보니 어떻습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왜 대표를 시켰을까?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저리 가. 아니 여기 먹을 게 있나? 저 약간 조류공포증 있어요. 여기. 밖으로 나오니까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뜨겁네요. 아주 약간 저는 통쾌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통쾌하셨습니까? 대표가 돼보니 네. 어떻습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살짝 왜 대표를 시켰을까?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안 보이는 데서도 약간 귀가 간지러우실 수도. 네, 어렵습니다. 경영자의 애환을 나 혼자 느낄 수 없다. 당해봐라. 네,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지금 함께한 지요? 네, 맞습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이면? 3월이 딱 10년. 아, 지났구나. 네, 넘어갔습니다. 대표가 되니까 좀 뭐가 좀 다릅니까? 벌써 한숨부터 나오는데. 그냥 혼자 일하는 거랑 다 같이 일하는 거에 그 책임감? 그리고 뭐 멤버들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뭐 가볍게 영주마처럼 뛰다가 이제는 혼자 뛰면 안 되니까 돌아서도 봐야 되고 늦게 오는 친구가 있으면 따라가서 또 같이 다른 뛰어야 사람의 되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 내 인생 맞아요. 챙기기도 힘든데 책임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나는 도린이 이제 결혼하고 아가씨로 입사해서 네. 또 사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대표가 돼서 살아주는 게 나는 다른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잘 버텨줘서 감사하고 지금도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애 보내고 지금 네, 맞습니다. 애 보내고 부랴부랴 또 출근해서 아침부터 근데 애 보낼 때 이미 벌써 뭐 핸드폰으로 일을 시작했죠.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그 전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지만 네. 집에 가서 계속 지적 노동은 계속 해야 되는 고객들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때요? 확실히 이제 기존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워요. 솔직히 그냥 날 것으로 말하면 그냥 현장 가서 나도 그냥 강의하고 그냥 강의만 만들고 그런 일들 너무 귀하고 너무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이제는 약간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변화들을 봐야 되고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벽이 있으면 네. 이게 처음 밀었을 때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 어깨 대고 막 밀고 그러면 얘가 넘어가거든 이게. 네네네. 근데 이 온라인은 솔직히 공기를 미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느낌.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런 지점을 계속 한 구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에 가기까지 뭐 유입이 됐다. 그럼 바로 다음날 해지 인원 발생하고 그렇지. 늘었다 막 박수치고 좋아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거 우와 했다. 이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다음날 또 빠져있고 힘 빡 줬는데 근데 나는 이게 대표가 되고 나서 난 차이가 하나 있는 직원일 때도 도린처럼 나도 책임감 갖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실적이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너이면서 대표네. 네. 오너이면서 대표가 되니까 돈이 들어오면 네, 돈이- 이 와중에서도 약간 압박되는 거 저만 그런 걸까요? 네, 말씀하세요.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긴 좋은 건 좋은 건데 너무 좋아. 너무. 이게 확 올라가요. 반대로 돈이 안 들어오고 예전에도 미입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했는데 적자 프로젝트도 있고 많았는데 좋으면 아주 좋고 안 좋으면 아주 안 좋아서 이렇게 약간 정신병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거 약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데이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보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감도가 크다 하면 저는 오늘 그날 회의는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면서 뾰족해지면서 그 데이터가 왜 그런 거냐, 그래서 해석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실행이 뭐냐, 이게 질문이 득달같이 잡는구나. 득달같이 잡는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게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약간 당장 내일을 또 이 또. 지표를 봐야 하니까 대표가 되고 나서 내가 승질이 많은 사람인 줄 깨달았어요. 깨닫기까지. 내가 네. 화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네. 이걸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다 성과 관리하는 게 오프라인 때랑 온라인일 때랑 다르고 마치 문 열어놓은 네. 매장과도 같아가지고 매일 측정하고 관리하고 한 푼 두 푼 저축 티끌 모아 태산 이게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은 사실은 컨설팅 회사가 별 고민할 게 없어요. 잘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짜고 컨펌 받고 정해진 대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벽 밀면 된다고 1m 갔네? 2m 갔네? 근데 이제 이게 공기 같아가지고 성과 관리하는 건 좀 어때요?
지금 사실 뭐 매일 아침 이제 9시에 전날 데이터들 계속 올라오고 양대 체크. 네, 저희 양을 놓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양대 체크고요. 뭐 그때 이제 뭐 해지, 유입, 전환 다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미 감을 알잖아요. 당장에 이제 주간의 플랜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실행 이야기 나오고 뭐 채널에 대해서도 채널도 사실 뭐 봐야 될 지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구독자 수부터 시작해서 뭐 팔로워 뭐 이런 수들도 뭐 계속 보고 있고 지표라고 했을 때 보는 지표 진짜 뭐 마케팅, 제작, 고객 경험 합치면은 20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계기판 5개 있고 그때 사업 대표들이랑 나누는 이제 그렇지. 거의 2주마다 저희 이렇게 모이잖아요. 내가 쪼는 방식입니다. 네, 그 5개 이렇게 들고 가야 되고 근데 들고 가면 그냥 들고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뭐 할 거냐 들고 가야 되고 아니 뭐 나 그건 보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해야죠. 뭐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들고 가기 위해서 저는 뒷단에서 왜 이거냐 막 쪼아야 되고 그럼 이제 멤버들 각 이제 센터의 책임자들도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계기판 지표 올리죠 저한테. 올리면 이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픽픽픽 해서 또 가지고 이제 보드 미팅 저희 확대 보드 할 때 사업 대표들이랑 공유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거의 매일 데이터 보고 매주 계기판 보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의 뭐 월간으로도 주간으로도 일로도 계속 실행에 대한 아이디어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지표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사실은 결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자. 난 여기에 포커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네. 매일 측정해야 될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피드백해야 할 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 네, 네.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관리자가 네. 긁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근육이 안 생기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앞단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 피드백이 처음부터 틀이 잘 세팅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자동으로 그건 됩니까? 그렇죠. 아니, 당신은 뭐 자동으로 했습니까? 이거 좀 말해도 될까요? 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시간은 날 기다려주지 않고 돈도 날 기다려주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사업 대표가 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피드백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멤버들과의 근육을 길러가면서 또 지식을 찾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사실 시간과 돈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앞단에서 막 뚫고 나가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사이와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제가 실무자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한 맞아. 2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육아를 하지 않을 때 저는 제 시간 다 불어넣고 그 지금의 사실은 세팅된 지표들도 메타 노가다라고 할까요? 막 지금의 우리 채널들 진짜 밤새 가면서 갈아 넣으면 네, 됐지. 밤새 가면서 막 데이터 다 크롤링 해가지고 막 이게 지금 뭐 프로모션 우리 캘린더 같은 거 다 세팅할 때도 우리에 있는 모든 채널들 뭐 유튜브 뭐 사례뉴스 우리의 가인즈 캠퍼스 막 이거 막 1년 동안의 데이터 싹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의 키워드가 뭐가 나오고 사실 근데 그 3년 전의 키워드가 지금도 계속 키워드가 세팅돼서 캘린더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사실 메타노가다가 필요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야지. 하도록. 지금. 네네. 그게 너무 네 그거를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당장 애는 데리러 가야 되지. 막 강사 수업에 해야 되지. 강의 상품 나오면 목차 설계도 해줘야 되지. 뭐 이런. 근데 나는 앞단에서의 저게 데이터가 모아져야 우리 다음 한 3개월 정도의 실행에서의 전략이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막 가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약간 지금에서의 저의 가장 우선순위면서 나도 고민인 것 같아요. 도린이 지금 사실은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온라인 사업이 새로 가는 길이고 그 3년차 스타트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20몇 년 했다. 그게 오프라인 한 거지 온라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적용했던 사례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온라인 문법에 맞게끔 쉽고 네. 그냥 멀리서 그 화면상으로 네네네. 봐도 이게 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언덕인 것 같고 다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나는 도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네. 그러니까 도린의 건강이 네. 건강은 요즘 어떻습니까? 건강 어떡해요? 저 모르겠어요. 그 뭐 병원도 가고 그러던데? 맞아, 뭐 일하다 보면 한 번도 아프고 그런 거죠. 아니 모르겠어 진짜.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왜 못하냐면 이제 저랑 함께하는 멤버들과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저렇게 막 달려갈 때 우선순위가 이게 아파서 힘들다 맞아요. 라는 게 그런 보여지는? 네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일해야 되나?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플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사실 육아하는 거 똑같아요. 워킹맘으로서 힘들지만 내가 자꾸 힘들다라고 표현하면 결혼하기 싫어할 것 같고. 그렇지. 그게 뭔 말이냐 살짝 결혼하기 알아요. 싫어할 것 같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내가 전에 있던 조직인데 과장으로 내가 인사팀장 네. 했었는데 대리들을 면담하고 키우고 뭐 그랬는데 어느 친구가 후배인데 대뜸 그 이야기 하더라고. 저는 우리 회사에서 리더 되고 싶지 않아요. 아,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아. 파란만장한 대리가 뭔 말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네. 제가 본부장님 보고 부장님 보고 이사님 봤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얘기 뭐 우리도 있었죠. 요즘 네, 허리에 우리도 살찌고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졌다고. 네, 네.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네. 야단 맞고 왔는데 약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자격은 없을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위에 가정이 있고 그 위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켜주는 한 직장에서 꽃을 피우고 성취감도 느끼고 인생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동의해요. 당연히 도린이 잘 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고객도 만족시키고 직원들도 성장도 잘 네.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건 분명하게 내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프다고 해서 뭐 그러지 마세요. 네. 이게 잘 지켜져야 돼. 건강이 중요해. 아, 맞아요. 그리고 가정이고 그리고 직장이. 근데 저 그거는 그거를 어쩔 수 없어. 청년 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청년 때는 뭐 가정이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냥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파괴적일 수도 있는데 아플 수도 있지. 약간 음?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 그러니까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 이렇게 뿌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거두기 전에 뿌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내가 잠 못 잘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의 감내하는 거. 그러니까 감당해내는 거에 있어서 물론 막 내가 뭐 많이 망가질 정도. 훈련으로서의 네네네네네. 뭐 그런 지점. 네, 그런 근데 지점은- 애매해. 경계가 애매해. 근데 저의 약간의 그 영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육아를 하면서 이제 저만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이제는. 엄마로서의 삶도 살아내야 되고, 리더로서의 길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타임. 그러면 엄마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사업 대표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 매겨. 아, 그것도 점수 안 되면. 네, 점수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뭐 물어봐야죠. 제 아들한테. 나 몇 점이냐. 아, 정확한 고객 중심 관점이네. 네, 그럼요. 엄마가 되니까 달라진 점, 고객 중심적으로 된다. 내가 그렇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낼 수 그래서 없다. 나는 늘 말하는 게 경력 단절 남성,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다. 아, 네. 경력 보유 여성, 그렇죠. 보유 남성이다. 남자도 요직 쓰니까. 네, 네. 그렇게 봐야 된다. 1년짜리 프로젝트 아니냐 그거. 네, 그리고 프로젝트 이 하고 있죠. 남 중심적 사고, 고객 중심적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험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 멤버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애 낳기 전까지 전문성 필요하지만 애 낳고 와서 복귀했을 때 나는 그 경력 인정해줘야 된다 보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 청년 때에 밤을 샐 수 있는 것도 그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 단축 근무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애를 데리러 가야 되고 데리러 가면 애 뭐 5시, 6시 되면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이러면 8시에 재우면 저 그때부터 다시 일이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밀린 톡, 업무 뭐 다 이제 의사결정 할 거, 아이디어 줄 거, 뭐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그거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알거든요. 우리 지금 육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급항원 전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폰 켜놓고 대화하고 애는 막 울고 자기랑 놀아달라고 하지만 막 애가 커가지고 뭐 경영자의 용어로 말하는 거 아닌가? 아유 그랬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혼자 일할 때?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울 때 그냥 막 들이박는 거 있잖아요. 약간 제 성향도 있고 저 같은 성향이 귀하께서는 있긴 한데. 저도 많이 들이받았습니다. 네. 네, 죄송하지만 뭐 저도 피하진 않았어. 일단 한편으로 제 리더가 돼보니까 저도 쉽지 않은 네, 직원이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도 도망가는 것보다 박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하이브의 미니진이 확실히 들이받더라고. 아, 네. 그 네. 이후로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들이받는 거 아닌가. 신앙이 없었으면 저한테도 아하.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때 얘가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른바 발달 심리학을 주창한 사람인데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네, 들어봤죠. 네, 네. 에릭슨이 한 이야기인데 성인기가 돼서는 한 35살을 기준으로 봐서 자신의 삶의 공헌 지점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점점점 그 시기에 제대로 발달이 일어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시기에 뭔가 결핍이 일어나고 발달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면 쇠퇴와 좌절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에요. 100%
아들러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내가 보니까 청년의 시기에 요즘은 뭐 한 30살 넘어서 결혼하니까 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5년에서 7년 정도 있잖아요. 요 시기에 어떻게 내가 육아기를 지나서 다시 몰입기로 넘어갈 때, 육아기는 일과 가정에서 가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네, 가중치를 줘야 되는 시기니까 요 시기를 지날 때에 그 이전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의 방향성을 잡아놓으면 도린처럼 네네네네. 많은 갑질을 했지만 사실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균형이라고 하지 못할 요소가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그냥 거의 뭐 하나였죠. 그런 여러 가지에 상당히 많은 갑질이 있었지만 리더인 나로 볼 때에는 육아기에 뭐 육아 휴가도 있었고 육아 휴직도 있고 네네.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과정을 기다려서라도 도린이 있어주는 것이 아주 그 냉소적으로 말하면 생산성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미 생산성 관점에서도. 다른 사람 세우는 것보다 이 사람은 단절됐지만 또 저도 단절이라고 보면 안 돼요. 네네. 아무튼 끊겼지만 그대로 복귀해 있는 게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네. 그거보다 낫다. 요게 현실적으로 이게 뭐 옳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 전후, 육아 전후기에 있는 시기에 조정은 필요하고 네네. 그런 청년 때 다 갈아 넣어라 뭐 그런 네.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육아기에 약간의 중심축을 이동한다 손치더라도 그 연속성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자기 전문성 네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냥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거를 도린이 그동안 잘 버텨줬고 지금의 시기도 약간 복귀하긴 했지만 네. 시기니까 그걸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 뭐 궁금해할 수도 있는 영역이고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10년. 네. 네, 뭐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사실 로빈한테 가장 감사한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나 그런 고민들 계속 있었고 1년, 3년 그런 홀수마다 오는 퇴사의 지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리더의 위치가 됐고 또 그때 주니어 시절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나의 리더가 관계적으로도 어쨌든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의 강점과 필드를 잘 그려줬다. 이게 저는 되게 감사한 지점이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또 언제 칭찬을 그럼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아마 도린한테 이 일을 내가 계속 시켰으면 1년 안에 도망갔을걸? 이라고 했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의 뭐 1년 단위로 계속 그 역할을 맡았고 뭐 좋게 말하면 신사업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적자 사업이고 이렇게 새롭게 뚫어야 되는 영역들에 계속 제가 그 어떤 홀로서의 역할을 앞단에서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제 성향을 나의 리더가 알고 있었고 강점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약점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실패라고 안 보는 게 우리가 한 달에 한 권 책 보내주는 사업잖아요. 아, 네. 또 그거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나네요.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사업은 지금 접었지만 그때 한 달에 한 권을 구독제 네. 서비스를 네. 했기 때문에 구독제를 이해하게 됐고 네네. 그것을 현물을 보내주지는 않지만 지금 가인즈 캠퍼스의 구독형 모델을 아이디어를 갖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못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씨는 저랑 이제 멤버 한 명에서 2명이서 그렇지. 서리 2명이서 저도 2분의 1은 넣어주세요. 아, 네. 그럼 3명이서 네, 그렇게 많은 컨설턴트들이 있었지만 3명이서 했던 시작점이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했고 그때 정말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도린이 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신뢰하고 도린이 알아서 했겠지 라고 위임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왜 그러냐? 그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함께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얻었던 어떤 지식, 네네. 노하우, 땀, 때로는 피도 흘렸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했다면 그건 맞는 걸 거야. 내가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이거 도린이 의사결정한 거예요?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소통을 했고 그런 관계 나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필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네, 내가 맞아요. 도린한테 요청하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기준을 낮추지 않고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된다는 거. 너무 그건 좀 잘 어려워. 됩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나요? 우리의 그 문의가 인재 영역에 제일 많은 문의가 쏟아지는 것도 제가 또 리더가 돼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와 진짜 뭐 사실 앞단에서 막 헤라 쪼면 뒤에서는 터칭을 안 해준다. 마음을 우리 리더는 뭐 상처받았다. 네, 뭐 상처받았다. 회식이 없다. 심지어 회식 회식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팀은 달라요. 회식 안 한다. 회식을 원하더라고 진짜. 네. 야, 네. 참 좋은 거죠. 근데도 원하면 해야지. 네, 해야죠. 근데 이게 저는 또 그게 또 이것도 회식 스타일이 아니잖아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으려 노력하죠. 그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정말 예전에는 그냥 동료들끼리 밥 먹는 거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먹던 사람만이랑 먹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죠. 한 사람과 계속 같이 가면 안 네, 됩니다. 계속 가.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로 그렇지. 한 사람이랑 갈 거면 나랑 가는 게 차라리 네. 나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먹자가 이렇게 저희 본부장님, 사업대표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고개를 들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30초에 다 사라져 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멤버들의 근데 나는 제일 좀 이상한 게 영향을 뭐냐면 올리고. 회식을 가도 저는 회식 진짜 막 안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회식 트라우마. 그놈의 술. 그게 보약이면 나 주겠냐고. 보약이면 주겠냐고 차라리. 근데 뭐 이렇게 참 그게 힘들어서 나는 회식 같은 건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진짜 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식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인사이트 이렇게 아니 근데 표현하거나. 그것도 아니 10명 가면 기껏 내 앞에 한두 명 대화하는 거잖아요. 두 테이블 넘어가면 대화도 없어. 2시간 앉아 있어도 네. 결국은 내 테이블에 함께야. 4명이랑 3명이랑 대화하는 건데 그 같은 공간에 그게 또 의미가 네, 있는 너무 가셨습니다. 너무 가셨고 키. 이러게 네. 그냥 함께함이 좋은 그거를 이해하자. 네. 그러니까 그게 사업 대표가 되면서 제일 제가 받아들여야 될 거.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멤버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 가서 잘하면 됐던 일들을 멤버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그들의 성과가 되게 네, 하는 거. 성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어요. 예전에 교육센터 할 때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제본을 떠달라고 그랬어. 네. 제본. 근데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풀제본을 먹일 때 잘 말해야 이게 떨어지지 않거든. 제본을 할 때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네.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아주 약한 피드백을 했어요. 근데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래서 아니네요. 약하는 건 아니고. 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피드백하고 이 사람이 약하구나. 피드백을 하고 이 사람한테 제본을 이러이러하세요. 네. 풀제본 들 때 이렇게 하고 사이즈 이렇게 하시고 표지는 네자크지로 하고 120g으로 하고 다 말을 해줬어. 그러면 네. 그대로 전달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또 실수할까 봐 내가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인쇄소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아시죠? 저희 신입사원이 전화 올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혹시 다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주세요. 네. 귀돌이 처리.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고 왔는데 제대로 왔지. 당연히 제대로 왔지. 그러니까 그쵸. 내가 너무 잘했다고 이게 제대로 됐네. 진짜. 야, 이거 귀돌이도 잘 됐고 네자크지 됐고 안 떨어지고 너무 좋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두 달인가 있다가 그 인쇄소 사장님이 배달하느라고 사무실에 왔는데 네. 내가 물어봤지. 그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랑 같았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진짜요? 아니요. 그렇구나.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친구가 자신감을 얻더니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너무 좋다. 그게 사이클에 한번 제대로 도니까 그러니까 성취 경험을 만들어주셨고. 참 이걸 뭐 페이크라고 해야 될지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성취 경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성취 경험,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사업대표가 돼서 그 일을 거쳐가야 될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좀 다르게 들리죠.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내 이 말 한 5,000번은 했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저는 다르게 들려.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뭐 이렇게 또 새롭게 들리고. 저도 생각해보면은 주니어 때 성취 경험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게 이제는 느껴집니까? 네. 도린한테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한 느껴지죠. 기억은 나는 없습니다. 느껴지죠. 잘했던 사람입니다. 잘했던 사람. 감사합니다. 근데 제 스토리로 만들어 주려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할 때에도 제가 이제 막 종이 한 장 주시고 보냈다. 첫 현장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종이 한 장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거를 제 스토리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또 제가 처음 이렇게 실무 컨설팅 처음 나갔을 때 컨설턴트로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도 그냥 일단 살려주시고. 나는 그 네. 스토리가 첫 현장 갔을 때 도린이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그 사무실 네. 건물 7바퀴 돌면서 이런 이야기 나는 감동이었어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그냥 네. 그 화장실 가서 나는 하는 정도인데 7바퀴를 돌았다는 거는 이게 사명
부담감이 투철하게 아주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도 나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또 하십시오. 네, 해도 됩니까? 네, 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회의할 때 내가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아, 네네. 들어갔는데 이렇게 5명인가?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멤버들이 이야기한 시간은 한 3분? 아, 네, 한번 1시간 들어보겠습니다. 회의하는데 한 20분을 혼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근데 아직. 나는 말 안 하려고 나도 한 5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크를 채우고 잘 들어드렸습니다. 자꾸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된다. 근데 알죠? 머리로 들어야지 경청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피드백한 게 있어요. 그냥 애초에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방금처럼 그냥 해야 될 일들을 차라리 알려주고 그렇지. 그거를 같이 소통해서 모였을 그렇지. 때는 그 멤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자.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하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모르시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토픽. 네, 사전에 만나서 나와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하고 모였을 때는 의사결정할 때는 빠르게 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렇게. 그러니까 회의 시간은 가능한 짧은 게 좋고 네. 정보 공유형 회의보다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회의가 되는 게 좋고 제일 좋은 회의는 아마존 30분 회의처럼 만나자마자 30분 이내에 얻고자 하는 결론을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 회의. 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일단 모여봅시다 하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괜찮다고 사실, 생각해. 네. 다만 그때도 어떻게 하면 좀 주니어들부터 말할 수 있게 하느냐. 네.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해야 지들 성과로 생각하고 자기들 성과로 생각해야 성장하고 네. 성장해야 안 아픕니다.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네. 도린이 아프면 나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제 대안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 도린도 대안이 없죠? 네,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갑자기 여기서 공약 안 하겠습니다. 공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약해. 공약하라고요?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볼게요. 저 잘 공약 못해요. 저는 요즘 금쪽이를 달고 삽니다. 그 빈 시간엔 거의 육아. 육아 고민? 근데 저는 약간 육아 보면서 약간 조직 문화. 오은영 박사의 김쪽이? 네네. 거기는 나 오은영- 가끔 보는데 약간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인사이트예요. 예를 들어 훈육을 못하는 부모가 나왔어. 근데 이 부모는 너무 사랑하니까 사실 다 해주는 거지만 이 어떤 원칙이 없을 때 이 아이가 오히려 엇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거냐면 이 부부는 훈육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근데 하는데 나는 그거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 동의 안 하는데 이 조셉 가트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네. 상담가의 상담가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감정 코칭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네. 분인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육아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공감해 주어야 될 감정을 구별해서 네, 네. 감정 코칭을 할 때도 그렇구나로 해서는 안 된다.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해주는 원칙 속에서 공감해 주어야 된다. 네. 어느 하나만이라도 깨지면은 아이들은 방황하게 되거나 안정감을 상실하게 된다. 너무 폭력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친구 같은 걸 지향해서도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해줘요. 의학에서도 뭐가 있냐면 과민 대사 증후군 그런 게 있어요. 어딘가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더 아파. 맞아요. 이기가 뭐에 적용되냐면 인간의 몸에 없애야 할 세포가 늘 있대요. 돌아다닌대. 여러 군데 있대 그게. 근데 그것을 하나의 암세포로 간주해버리고 그걸 없애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냥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것처럼 나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도 변수고 종속변수도 변수예요. 네. 부모도 각각 캐릭터가 다르고 자녀도 캐릭터가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건데 그걸 하나의 패턴화해서 가르쳐주는 지점에 있어서 나는 배울 점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뭔가 부족한 느낌으로 말해가지고 다 부족하면 엄마 아빠를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애 낳기가 무서워? 너무 그걸 과잉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TV 프로그램은 네. TV 프로그램일 뿐 맞아요. 시청률을 고려한 편집이 관영되었을 거다. 근데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우리 동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그냥 사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피드백 하는 것도 에너지인데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약간 피드백은 사랑이니까. 네, 피드백은 사랑인데 내가 진짜 이 피드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듣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막 듣기 싫은 말 할 수도 있고, 혹은 근데 그걸 감내하면서 하는 게 리더의 또 역할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르쳐야 될 때 그 피드백을 해야 되는 어떤 리더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가 예전에 1대1로 만나가지고 야단 쳐준 거 고맙다고 빨리 얘기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저 청년회 때 이제 지나갈 텐데, 그 시간에 걸어갈 텐데, 그때 주변에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한 번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서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는. 근데 내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참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나도 지금 내 주변에 맞아. 있는 사람들이 허락된 사람들인데, 내가 하기 싫지만, 아주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더를 세울 때 우리 기준이 네.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 그런 그 기준으로. 기준이. 아, 그 기준으로. 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도 동료들에 대한 예전에는 약간 이 일을 주고 싶은 사람, 일을 주면 약간 걱정되는.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네, 이건 네. 다른 축이죠. 다른 축. 네네. 그렇게만 약간 저의 시선과 관점이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었다면 육아를 하니까 이게, 아, 이런 상황이 이해되는 거죠. 저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까지 피드백을 해주는 게 사랑일까?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아, 내 아이도 청년회대 시간표를 걸어갈 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저도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표에서 허락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듣지 않더라도 한 번은 내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육아도 제가 감당해야 될 시간표에 있는 거구나. 아, 왜 비둘기가 또 세레머니. 오늘 비둘기 세레모니 많아. 아, 네. 아유, 마음에 드셨나봐요. 비둘기 씨가. 저는 비둘기 좋아합니다. 아, 저는 비둘기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주제를 사람들이 HR 이슈라고 말하는 거에 좀 불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HR 부서의 일이 결코 아니에요. 네. HR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나는 좀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휴먼 리소스, 네. 무슨 휴먼이 리소스입니까? 휴먼은 목적이죠. 퍼포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나는 경영자의 어젠다다. 사람을 키우고 채용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네. 양육하고 이것은 HR 이슈 아니다. 경영의 어젠다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건 나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계열의 차이가 있고 어느 계열은 위임하기로 마음먹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맡겨놓는 것이지만 나에게 가장 많은 관심은 뭐냐면 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로 지금 입사했는데 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들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네. 제대로 인생 살게 도와줘야 네. 될 텐데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책임질 수도 없고 맞아요. 아픈데 같이 아플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려워하는데 뭐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만큼은 감당해내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나는 도린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 또 위로가 되네요. 이게 그가 양성되는 분야에서 네. 그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영역에서 그 리더가 맡게 되는 역할이 100%는 아니더라. 돌이켜보면 도린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미친 영향이 100%겠어요? 아닐 거예요. 어떤 영역을 담당했을 거예요. 네. 나는 100% 책임져야 된다는 느낌은 있었어, 나는. 아, 나도 네네. 무겁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 파괴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더라. 네. 내가 다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맞아요. 파괴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어느 정도 한계는 인정하면서 오케이, 나의 책임은 여기까지고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다. 나머지는 네 몫이다.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런 지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사람에 대한 이슈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영역이 왜 이렇게 경영자, 우리의 고객들, 경영자분들이 그 코드 가장 클릭률이 높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카메라를 켜놓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경영자와 사업 책임자 네. 또는 회장과 사장 혹은 뭐 본부장과 팀장 여러 리더들의 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도 있고 솔직히 뭐 우리 다 지금 리얼 이야기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뭐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대화들을 좀 앞으로도 좀 계속 하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경영자분들에게 솔직하게 그냥 포장지를 벗기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리얼로 네. 꿈이 뭡니까? 와,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멤버들이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계기판을 매일 작성하잖아요. 그 계기판을 작성하는 멤버들이 즐겁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꿈이 여러 측면이 있지만 꿈에 여러 네. 측면이 있지만 나는 도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만나겠지만 이명철 같은 사람들을 많이 키우는 거 중요하죠. 그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돌아본 삶을 보면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가 했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경영자들에게 물론 가이즈 캠퍼스 독점으로 나눠줄 수 있는 가이즈 캠퍼스 안에 나만의 채널이 네. 있어서 인기 콘텐츠로 가이즈 캠퍼스는 전 세계로 갈 거죠. 네, 그렇게 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걸로 가야죠. 거기에 제가 나이를 더 먹고 한참 지나면 그 안에 여러 채널이 있겠죠 아마. 그 중에서 로빈 코치 채널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경우에 따라서 부르면 비행기 타고 아내님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혼자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다니면서 경영자들 코칭해주는 네.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의 가인즈 경영이 전 세계 남미 그 흥의 나라 남미에서도 잘 워킹이 되고 네. 저기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에서도 잘 워킹이 되고 중국에서 잘 워킹이 되고 그러는 모습을 보는 거 좋네요. 정말 네, 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화이팅! 네, 파이팅하고 우리 네. 마무리하죠. 네, 화이팅! 가인즈 TV에 다시 복귀한 기념으로 오늘 인터뷰를 나눠봤어요. 김경민의 경영벙커 별도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해봤는데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다시 가인즈 TV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요. 김경민 TV는요, 저의 일상생활을 현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같이 합쳐진 기념으로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책임자들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내용이나 혹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밑에 댓글에다가 이거는 좀 다뤄달라 질문을 남겨놓으시거나 대화 내용 중에서 나도 이런 의견이 있다, 나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